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원래 제과인이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제과 회사에서 과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뜻이 있어서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연한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과자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들의 그 유해성을 좀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과 강연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그 식품회사에는 대개 그 기술연구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기술연구소에서 상품 개발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제품 개발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뭐 늘 과자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웬만한 과자에는 거의 다 손을 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엄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말이죠. 이렇게 가끔 그 통증 같은 게 느껴져요. 이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협심증이라는 게 뭡니까?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장병의 초기 증상 아닙니까? 근데 몸은 이제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뭐 하여튼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은 이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과자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당시 제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과자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저는 이제 남들보다 많이 먹은 게 탈이었는데 과자를 안 만드니까 이제 과자를 먹지 않아도 되고 그 당시에 과자뿐만이 아니고 뭐 패스트푸드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청량음료 같은 거 굉장히 즐겨 이용했어요. 그런 것도 다 끊고 모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라보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당시 겪던 여러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되고 서서히 협심증 증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협심증 증상이 느꼈던 게 30대였습니다. 30대 그때 한 중반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병력이 전혀 없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거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일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안 하고 그때 먹어왔던 음식들을 다 끊고 나니까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분명히 그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같이 이제 과자회사에 근무하던 선배들 중에서 보면은 나이 먹어가면서 일찍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자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한 연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제 과자 기술 전수해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숨졌어요. 암으로 숨졌지만 그분도 혈압에다가 당뇨병까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습관병으로다가 숨진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과자회사도 그만둔 거고 하던 일도 멈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과자 때문이다. 그분도 과자를 무척 많이 먹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죠. 그분도 이른 나이에 숨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계속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저도 결단을 내린 거죠. 원래 자연식품 중에 이제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입니다. 이걸 같이 먹어야만 당분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그 정제한 설탕, 거기에는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자당이라는 당분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인 이유인 겁니다. 그런 그 정제한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와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제 혼선을 겪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이 마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바로 생활습관병의 관문에 해당되는 거죠.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 이게 정제 설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보통 담배에 버금가는 중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배 니코틴 맛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에는 10초가 걸려요. 10초. 그런데 설탕의 단맛은 고작 0.6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탕의 단맛이 니코틴 맛보다 담배의 니코틴 맛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독성이 더 빠르게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뭐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그 마약 성분인 메스칼린과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것도 중독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설탕을 자주 먹는 사람이 벼랑 안에 설탕을 끊게 되면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중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다. 보통 이제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몸이 되게 고인슐린 혈증 증상을 띠게 됩니다.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인슐린 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분비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대사 시스템이 지치게 돼가지고 당뇨병 같은 게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함량이 우리 몸 안에서 높아지면은 그 암 발병률도 올라갑니다.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내당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게 암, 당뇨병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많아져가지고 비만도 진행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정제 설탕을 먹었을 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만성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정제 설탕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단맛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끗이 씻어낸 정제한 백설탕의 단맛이 나쁜 거예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의 단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분이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탕 대신에 비정제 설탕을 대신 이용해도 저는 국민건강 수준이 훨씬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또 뭐 비정제 설탕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뭐 밥 먹는 식으로 이렇게 퍼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공한 당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설탕을 쓸 일 있으면 대신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비정제 설탕을 먹게 되면은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백설탕은 정제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희죠. 예, 눈같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물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누르스름하든가 거무죽죽한 색을 띠어요. 이 거무죽죽하거나 누른 색깔이 비정제 설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정제 설탕은 원당 100%로 만들죠. 그런데 어떤 시중의 설탕을 보면 거무죽죽한 색깔을 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산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흑설탕은 뒤에 잘 보세요. 카라멜 색소라는 표기가 있어요. 아니면 흑당이라는 표기가 있든가. 그런 데는 색소로 착색한 설탕이에요. 그런 설탕은 정제 설탕하고 똑같고요. 사실은 그 사용하는 색소가 카라멜 색소인데 굉장히 나쁜 색소입니다. 이게 백설탕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시중에 파는 그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은 그거는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당 100%라고 쓰여 있는 자연의 설탕을 우리가 비정제 설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